그런 데에서 자주 어떤 이 어젠다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합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관세 25% 처맞는 거 확정됐고, 주기로 한 돈을 안 줬고, 줄 생각도 없는 거 미국에서 2달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거 다 막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못 들었거나, 이런 얘기를 전하는 언론이 없거든. 나라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언론의 환경부터는 알 수 있는데, 관세 25%는 지금 일본에서 처맞는 거에 10% 얹어서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경쟁하는 제조 국가고, 지금 일본과 유럽에 대해서 1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중국의 비부토먹은 산업가 확인이 되는 것으로 각종 다양한 관세 쳐맞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이제 흔들흔들 하거나 관세를 맞으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가만히 버티고 망하는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은 본사가 됐던 공장에 있던 해외로 이전하고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그거 남일 아닙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딱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뭐 화장성세 하다가 결국 망했는데, 여러분들이 연금 낸 거 지금 다 환율방어에 노고다 쓰고 있고요. 지금 1,500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지만, 1,500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1달러당 1,500원을 지키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자금들, 연금 다 녹아서 그냥 달러 방어하는 뺄감으로 녹아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포기하면 이미 25%로 이제 댐이 수출관세 확정됐고, 일본과 유럽, 우리 경쟁국에 대해서 그냥 중과세로 이제 나라가 폭망하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발효되는 거 아시죠? 3월 한 15일인가 16일인가 발효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 다 철수하고 갑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이제 이직 준비 빨리 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환율 이제 연금 녹여서 막을 것도 아마도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나고요. 이제 이재명 알파카 왔네, 알파카. 가히 신중 정권이 오랜만에 본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까지 다 이제 압승하고 이제 체제 전환 준비할 겁니다. 오랜만이다. 반갑다. 선생님 질문이 오늘 있어요. 거기 다녀오셨죠? 그 김미영 대표님 거기 스위스 다녀오셨죠? 다보스 포럼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에 있는 AIB라는 국제 선거도 맞네. 그 더 큰 것 같아요. 하루들이 다 때리잡겠다고 그 발표했는데 국내 언론에서 아갈 쳐닫고 있죠. 한번 말씀 주세요. 우리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하고 엇갈려. A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부정선거 말하자면 용병 브로커 단체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A앱에 연관된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대외 전략인 1대1에 부역하는 사실상 친중 맞아, 부정선거 오늘. 그냥 반미 정권들을 이제 A앱이라는 부정선거 도구를 통해서 친중 반미 정권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독재 정권을 이제 영구 집권, 장기 집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웹이라는 말하자면 국제 선거 사기 브로커를 통해서 각국의 선거 관련한 조작들을 다 진행을 하고, 근데 중국이 직접 선거 조작을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한국이라는 말 잘 듣는 꼬붕을 이용해서 대신 수행을 하는 거고, 그게 중국의 전략에 따라 AUF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이제 막 경제 개발을 하는 후진국들 위주로 해서 이제 친중 반미 정권의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이미 중국에 장악이 되어 있으니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을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친중 매국노 정권들의 장기 독재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부정선거 브로커인 실행기관인 AF을 이용한 거고,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부정선거로 이제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라고 하는 또 유럽 지역에서의 친중 반미 국가를 통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 세르비아에 있는 그 서버, 국제 부정선거 서버
서버가 세르비아에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2024년 트럼프 제2기 선거 전에 그 세르비아 서버를 때려잡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르비아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이미 뭐 트럼프랑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 등등의 이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힘을 뭉친,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돈과 권력이 있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복지가들이 많아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세르비아 서버 주변에 이제 화이트 해커들을 총동원 해갖고 한마디로 전산망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쭉 깔아갖고 ICBM이 발사되는 걸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 A웨이브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데 2018년에는 콩고에서 A웨이브 우리 한국 선관위에서 만들어준 걸로 콩고에서 부정선거에서 한번 따지러 온 적이 있었죠? 네네. 그럼 이번에 A웨이브도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들 기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마두라처럼 다 때려잡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한국의 부정선거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중국인 그 해커 용병들, 아마도 관련된 내용들이 미국에 아마도 협조 공문이 옴으로써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사 협조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정선거는 죽어라가 없다고 하던 조토비씨랑 MBC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걔네들도 이제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와 그러니까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부정선거 여론을 죽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장악한 언론과 그 다음에 뭐 학계, 그 다음에 정치계 전부 다 친중 그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모두 다 간첩들에 의해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론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국내의 힘만으로는 부정선거 여론을 만들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 미국과 트럼프, 가장 강력한 권위인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명분,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게 확인됐다라는 어떤 미국발 강력한 명분과 권위가 한국에 이제 쓰나미처럼 들어오기 직전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국의 친중 세력도 결국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에 힘을 낼 수밖에 없다. 네. 아니 그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위성을 수천 개 쏘아 올린 그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왜 조토비씨랑 MBC는 그렇게 없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부정선거는 한마디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러니까 중국과 뭐 이런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애당초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없는데,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부정선거라는 맹점을 발견하고 사실상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게 이제 부정선거인데, 그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등판한 정치 세력이 결국은 중국에 보역하는 구조를 통해 전 세계 친중 반미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이 바로 부정선거고, 그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고, 이 나라는 어찌 보면 미국이나 뭐 지금 뭐 부정선거나 아니면은 중국화에 대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미국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 전 사회가 중국에다 넘어가 있는데, 이게 상층부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을 밑에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인지를 못하고 다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미 대통령도 또라이 취급하고 국내 언론이 귀 막고 눈 가리고 부정선거 죽어라가 없다고 개짓거리 하는 거군요. 일단 이 나라는 모든 권위를 친중 간첩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심. 그리고 최근에 이해찬 씨가 베트남 가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과정이, 그 과거에 여러분들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북한의 이제 권력 서열에서 밀린 김정남이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여자 간첩들에 의해서, 그 공작원들에 의해서 복살당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매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해찬도 베트남에서 공항에서 죽었는데,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자연사 아티스트에 의해서 차례차례 티나지 않은 방법으로 제거되는 중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네요.
부정선거 이제 말 안 하고 있다가 중공회에서 처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트럼프에서 이제 붙잡혀 가거나. 예, 지금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보여지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해서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은 아마도 현직 무슨 권력이나 어떤 확실하게 드러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금 오는 전화도 아마 다 피하고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세훈이 같은 애들, 이준석이 같은 애들도 지금 잠 못 자고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살아있음 일종의 생존신고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거나 나중에 보면 막 지금 중국 같은 나라들도 대놓고 그냥 이제 작업을 치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이제 중남미 카르텔이 장악한 그런 깡패 국가들처럼 대놓고 암살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티가 나지 않게 자연사로 보내는 방법을 주로 택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 이긴 쪽에서 써보자 그래도 왜 안 까보는 거죠? 예, 그걸 까면 밑장 빼기하고 퉁가리한 게 바로 드러나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종류의 부정선거 방법을 다 총동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투표를 조작하는 투표 조작도 하고, 개표 과정에서 허위 개표라는 개표 조작도 하고, 개표한 결과를 선관위에 넘겨주면서 허위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방법의 부정선거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데, 근데 이런 방법들의 가장 핵심은 전산으로 허위로 투표자들을 부풀려서 하는 이제 투표 조작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표를 조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조작의 방법이라서 이거를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전투표 당일날도 그날 그 투표 관리관이 몇 명 왔다 갔는지 정확히 모르고 중앙선관위에서 쏴주는 숫자 받아 적는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입장은 그냥 우리를 믿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믿는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부정선거를 딱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사기 도박인데, 사기 도박은 간단히 얘기하면 통가리, 포박 받치기, 밑장 빼기 등등인데, 예, 사기 도박의 명언이 있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감시자가 있고 거기에 뭐 무슨 참관인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로 사기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감시자가 눈 뜨고 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거기에서 아예 대놓고 통과를 하거든. 예를 들면 관내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고 나서 그 투표함을 개표 장소로 이동하죠. 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시를 사실상 못해요. 그냥 우체국에 외주하고 또는 용역업체한테 특별 외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 밑장 빼기 통과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던 그 표는 소각장에서 분석해서 예 그냥 땔감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계엄령 때 그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는데 투표는 그렇게 많이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령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회사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데 투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나이가 2020년도 현재 나이에 197세 할머니가 투표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 우리나라 1945년도 해방됐을 때 그때 이미 100살이 넘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태어난 해에 이미 57세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사전선거는 명부 자체가 없다면서요? 예, 명부가 없이 치러지는 선거고, 그리고 전국의 어느 투표에서든 아무나 어떤 때든 지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개구멍을 파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량의 가짜표, 허위 투표자, 예, 그냥 온라인 통과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그 제도에 관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아무런 의무를 제기하지 않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당신들이 주권 자체를 다 박탈당하고 모든 결과가 다 조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 의식도 없다는 게 이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운영할 과연 국민들의 자격이나 코리아 어떤 일렉션 프라우드. 자, 그래서 그때 4년 전에 코로나 계엄령 내려서 국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영업 제한에다가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그 지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계엄령을 이제 질병을 핑계로 해놓은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로 이제 그때 치러진 대선에 의해서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면 사실상 그때부터 이미 공산화 작업이 완료돼서 지금쯤이면 이 정도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아마 박탈됐을 겁니다. 참, 초천재님 그거 아세요? 스웨덴, 덴마크, 네. 뭐 에스토니아, 북유럽은 코로나 기간 2년 반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뭐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백신도 안 맞고 거리두기 없이 일상생활 다 했는데도 왜 나라 안 망했을까요? 예, 사실상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사실 인위적으로 창조된 바이러스에 가까운 거고, 그 초반에 유행 기간이 지날 때 바이러스 자체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하는데, 이제 질병의 어떤 악독함은 사라지고 전염성만 남은 형태로 퍼졌기 때문에 그냥 있어 왔던 그냥 독감이군요. 독감. 그러니까 처음에 유행할 때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그게 어느덧 만성질환처럼 그냥 그러니까 전염률은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면 본인이 생존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염의 전파 기회가 없이 그냥 숙주를 죽이는 처음에 초기 버전의 바이러스는 다 사멸이 없어지고 그 후기에 변종으로 나온 거는 그냥 감염성만 남아있고 이제 사망률은 매우 낮아지는 형태. 그러네요. 2020년 그 당시 중공에서 미국과 한국 선거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편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코로나 계엄령을 내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 그때 이제 미국의 운명이 이제 코로나라도 터뜨려서 이제 트럼프의 재선을 막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골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지금 그 민주당 세력 있잖아요. 사실상 부정선거로 등판한 애들, 바이든이나 아니면 카밀라 해리스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실상 미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랑 짬짬이로 코로나 계엄령을 통해 사실상 이제 우편 투표제를 이제 미국발 이제 사정선거 시스템의 어떤 주력 부정선거 모델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사전 작업, 정지 작업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4.15 부정선거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았고 그 모델 그대로 미국에서 사용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트럼프가 당했지만 2024년에는 대선 전에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때려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모델로 하려고 했는데 조작의 근거지가 미국 국내에서의 어떤 이 부정선거 전산해킹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나라 외곽에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부정선거 외주를 이제 AL 같은 이제 국제기구의 탈을 쓴 사실상 친중 앞잡이 기구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가 이제 북미나 이런 나라들의 부정선거를 외주 위탁 용역하고 있는 나라로 보여지는데 그 나라가 이제 감시 세력이 사실상 없는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놓고 이제 사전 선거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어떤 숙주 국가로 활용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세계 최고 부자 스타링크 위성을 수천 개 쏘아올리는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우리 국내 이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만 아직도 없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네요. 예, 이분들은 그냥 뭐 KBS, MBC에서 얘기 안 하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순진하고 뭐 어찌 보면 아직도 요즘에 KBS, MBC, JTBC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직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에이 없겠지. 먹고 사는데 바쁘고 하루에 뭐 이런 뉴미디어나 이런 거를 볼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그냥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에 그나마 미디어를 보는 시간 2-3시간일 텐데 그 2-3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한 그냥 레거시 미디어가 장악하다 보니까 이미 대중 여론은 중국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나 정서, 어떤 뭐 감성 이거는 이미 사실상 중국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트루먼 쇼의 그냥 주인공처럼 아무런 사리 판단도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반응은 사실상 개돼지. 그 JTBC도 자본이 잠식당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중공에서 그 자본금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등판하고 아예 대놓고 방통위원장 등등등을 이용해서 이 언론을 다 작용화시키고 나니까 이제 우파 시청자들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다 탈출했죠.
그러니까 시청자가 나가니 당연히 광고주도 나가는 거고, 광고주가 나가는데 그다음에 방송국 인력은 또 탄력 있게 운영을 못하니까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언론사들이 다 적자 구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빈틈을 중국 공산당 자금이 다 치고 들어와서 예,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는 아예 언론 자체가 다 중국화가 완성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JTBC랑 MBC가 부정선거 없다 그렇게 빡빡 우기는군요.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도 그냥 또라이 취급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친중 좌익 그 세력의 탈출구는 이제 반미 선동으로 이제 잡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그냥 사리분별 못하는 극우 또라이로 매도를 하는 분위기로 계속 밭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밭가리도 아마 영향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하면은 뭐 무슨 정말 미국판 상또라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다 조작된 감성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사육되고 있는 그냥 가축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 1년 전에도 그 우리 국내 언론은 다 해리스가 이긴다고 거짓 보도를 했었죠. 네. 근데 결론은 트럼프가 왕창 이긴 걸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이미 사전 여론조사부터 작업을 다 들어가서 보통 부정선거를 하려면 여론조작을 미리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언론 환경이 우리나라만큼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작용화됐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부정선거를 위한 여론 정지 작업을 미리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서버 조작을 통해서 이제 미국판 사전선거를 다 조작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뭐 우편의 대량투표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서브 조작에서 어떤 비유를 하자면 ICBM 버튼을 눌러서 미국에다가 원폭을 날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돈으로 주변에다가 세르비아 주변의 서버에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냥 수천 개를 깔아놓고 예, ICBM을 다 격추시킨 겁니다. 저기 이제 해외에서도 저기 이제 부정선거를 알고 저 해외에서도 저 동물 많네요. 저 이름 뭐죠 저기? 알파카. 알파카. 자 부정선거.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제 행진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예, 한 5분 정도 있다가 예, 준비하고 가면 됩니다. 네네.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남일처럼 다들 이렇게 소 닭보도 타시는 게 작년 한 6월 7월부터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정말 내년 되면은 거의 피부에 실감할 정도로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30여 년 전에 IMF라는 정말 경제적인 국난을 맞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협상문 없이도 관세 협상 잘 됐다고 그렇게 떠들대대면 왜 29% 갑자기 떼들을 맞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줄 돈은 안 줘서 그런데 관세 줄 돈을 25% 왜 썼냐면 폭탄. 환율 방어 1,500원 지키기 위해서 그냥 미국에 약속한 금액 다 녹여다가 그냥 태운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연금도 녹여서 그거 태우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5,000이 넘었다고 지금 이 개돼지들 선동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냐면 프로그램 매수로 달러 지키려고, 환율 지키려고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으로 갖고 있던 거 다 땡처리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원화 자산으로 바꿔서 오갈 데 없는 원화 자산이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코스피에 그냥 몰빵으로 때려 박아진 거고, 사실상 달러 팔아서 국내 그 투자를 하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대량의 매수를 뭐 갈 데 없는 돈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이미 다 막혀 있으니 부동산으로는 못 가고 갈 데 없는 돈이 다 코스피로 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누가 사고 파는지를 보시면 해외 투자자도 있잖아요. 걔네들 지금 정말 아주 일관성 있게 계속 다 팔고 나갑니다. 나가고 그 걔네들이 팔고 나간 주식을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연기금들이 그냥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세력이 이제 이재명의 말을 잘 듣는 연기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 네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친중 좌익 정권의 가오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녹여다가 그냥 기약 없는 투자를 하고 있고, 매수 세력이 다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다 이제 손 털고 나갈 예정인데 3월 중순이면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 세력이 없고 오로지 증시 부양을 하는 동력이 연기금 녹에다가 투자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밖에 안 남으면 그 이후에는 5천이고 나발이고 이미 다 연기처럼 다 폭망하는 사례가 이제 어디서 발생했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은 일이
옛날 차베스 정권에 발생했고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이미 베네수엘라랑 똑같은 그래프로 가고 있는데 남일이라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주식 팔아갖고 돈 번 사람도 없고 지수만 그냥 펌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연기로 다 사라집니다. 아니 주식 시장이 5천이라는데 주변에 돈 번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표는 그냥 연기금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연금 녹여다가 달러 자산 팔고 나머지 그냥 남아도는 원화 자산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국내 코스피에다가 대량으로 꼬라박고 있는 거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이 이미 다 처분하고 나가고 있어요. 예,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이제 노동자들이 아무나 이제 나와서 회장 나와라 막 모가지 쥐고 흔들어도 이제 아무런 타격이 없이 그냥 노동자를 천령인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악법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부분의 모든 외국 기업들이 다 이제 자본 청산하고 나갈 건데 이제 그때까지 언론이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흐리고 나라 망하더라든 말든 뭐 이제 반미선동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냥 이제 조만간 코스피가 이제 5천까지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점이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이제 달러를 녹여서 팔 수 있을 만한 땔감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경제 폭망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세뇌당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윤어게인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지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등판한 가짜 국회가 진짜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대통령을 예, 말도 안 되는 허위 논리로 탄핵을 해버렸고 애당초 가짜 국회가 진짜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순리대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하고 예,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는 얘기는 가짜 국회를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가짜 국회는 당연히 해산이 돼야 되고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총선으로 모든 선출직 국회의원들 다 날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일단 국회를 다 해산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많이들 오시고 우리 경찰분들도 부정선거 때려잡겠다고 많이 오셨네요. 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부정선거 좀 잡아주세요. 예. 근데 뭐 경찰이야 그냥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완전히 다 장악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경찰은 위류 경찰, 2등 경찰이 되고 진짜 이제 경찰들은 중국 공안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오지 않기 위해서 검색도 좀 하시고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기소하겠다고 했는데도 국내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 한마디 없는 그 사태네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우리나라 진짜 상황을 알릴 만한 모든 매체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일부 정도만 그래도 이 나라의 진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데 크게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진짜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하고 똑같네요, 세국 정치.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이랑 다를 거 없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라도 없어서 변명이 되잖아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해봐야죠. 선관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고 어디고 신고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판사들 저기가 수사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수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코피빌리티스, 지구가 본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은 종교집합에서 허용당하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거 지난 6.3 대선 때도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증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수사를 안 합니다. 그 신뢰하고 믿는 어떤 판단의 근거나 권위가 전부 다 중국의 장악당에 있는 상황을 아마도 알파카 왔네, 알파카. 친구 모아가지고 로봇스러운 무서운 저 아주 야생동물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방금 찍고 갔어요. 아니 이 동물 갖고 사고스럽대요? 무섭대요? 아주 저 무서운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좌파들이 또 아이고 이 동물 갖고 무섭다고. 거기 너무 늦게 무서워요. 무서울 수도 있지.
거의 뭐 태국 베트남 반도하듯이 베네수엘라 쪽으로 망하고 나서야 눈을 세상에 저 알파카가 무섭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혐오동물이라고. 혐오동물? 그리고 이제 대연이 이제 구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남녀처럼 보시지만 한 3월, 4월 넘어가서부터 지나가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시민대회에 힐링대회에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파카를 혐오동물이고 무섭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우리 여기 이 여사님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4년 전에 파주울에서 재검표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투표관리관이 투표 기록지에 자기가 깜빡 잊고 실수로 자기 도장을 안 찍고서 유권자한테 20장 나눠줬다고 돼 있었습니다. 글을 일기처럼 기록한 공문서는 남겨놨습니다. 근데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 도장 안 찍은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은 표 20장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어디 간 겁니까? 예, 통과를 했습니다. 새로 재검표가 한다니까 새로 표를 만들어서 급히 만들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사항까지는 새로 표를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사라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선거 관리 시스템을 단일 조직이 완전히 독점으로 행사하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보통 선거 관련한 시스템은 선거만 주관을 해야 되고, 예, 사법부는 판단만을 주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법부랑 선관위가 합치가 된 시스템이고, 보통 사법부랑 선거 시스템이 합치가 된 나라는 거의 나라가 붕괴 수준으로 폭망합니다.